아빠 뺑소니 사건이라고 있어요. 네. 화물차 운전기사가 이제 피해자이고 20대 가장이었는데요. 부인이 이렇게 임신한 상태로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 중이었고 이 부인을 되게 성실하게 뒷바라지하는 이제 20대 가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화물차 운전기사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거예요. 깜깜한 새벽, 한 손에 봉투를 든 남자가 걸어갑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인근을 지나가고 잠시 뒤 차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된 29살 강 씨. 화물차 운전 일을 마치고 집에 가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겁니다. 최근 아내와 결혼해 석 달 뒤면 태어날 딸을 기다리던 예비 아빠였습니다. 사실 뭐 뺑소니 사건이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마지막으로 이 피해 남편이 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문자 내용이 좋아하는 케이크는 없어서 못 샀는데 대신에 크림빵을 샀는데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 뭐 아이에게 뭐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가자 이런 식의 이제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되어서 당시 어떤 그 가족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검거가 되지 않는 상황을 좀 답답해하면서 그 네티즌들이 아예 수사대를 구성을 하면서 검거하기 위해서 자료도 공유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 뺑소니 사건은 초기에 해결 못하면 조금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건도 나중에 좀 확인을 해보니 경찰이 뭐 4명이 사실 처음에 수사를 맡았었지만 실제로는 1명의 경찰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고 초기에 뭐 특정 차를 가해자의 차량이라고 특정까지 했어요. 그리고 언론에 공개까지 했었는데 결국에 엉뚱한 차량을 또 가해 차량으로 지목을 해서 잘못된 특정을 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범행 장소에서 100m 떨어진 차량 정비소에 CCTV가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가해자를 좀 특정할 수 있었던 자료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가해자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범행 19일 만에 스스로 자수를 하게 되어서 검거하게 되었어요. 사건 발생 19일 만에 피의자 38살 허모 씨가 자수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피해자를 치고 그대로 도주해 결국 만삭의 아내를 남겨둔 채 숨지게 했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도 부품을 구입해 직접 수리하는 등 사고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운전자 허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럼 이 사건 이후에 뺑소니 전담반이 네. 다시 부활을 좀 하게 되는 계기가 됐나요? 예, 범인을 좀 적기에 좀 검거하는 그런 뺑소니 광역수사대라는 것도 신설을 해요. 뺑소니가 한 지역에서 일어났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도주를 하면서. 그래서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끼리 사실 협업해야 되고 공조해야 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관할 상관없이 아주 수사 공조 체계가 긴밀해진 것 같더라고요. 2016년도에 뺑소니 사건 검거율을 보니 거의 99%였어요. 예, 99%였고 다 잡히는 거네요. 예, 사실상 다 잡히는 거고 그리고 사망 사건의 뺑소니는 사실상 검거율이 100%였어요. 다 검거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사망사고 보험금 문제였어요. 재작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는 이제 50대 가장이 만취한 차량에 찌어서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어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배달 일을 하던 50대 치킨집 사장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는 둘 다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사고로 인한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에서 내리질 않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심폐소생술이 진행되자 그제서야 남녀가 화면에 포착됩니다. 이들은 경찰이 조사할 때도 비틀대고 휘청입니다. 그 코로나 있던 상황에 치킨 배달을 또 하는 과정이었고 또 가해 차량이 만취한 음주운전 차량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는 사실 보험에 대한 얘기가 조금 대두가 됐었어요. 실제로 사망 사건이 발생해도 사고 분담금이라 그러죠. 그거를 분담하고 나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다 알아서 보장이 됐던 거예요. 이 을왕리 사건에서도 피해자 유족에게 2억 7천만 원을 이제 보험사가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만취 운전자가 냈던 자기 분담금은
고작 300만 원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맞는 일이냐? 왜냐하면 상당히 고의적이잖아요. 음주, 특히 만취를 하고 운전을 했다는 것은 사고에 대한 엄청난 책임이 이미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있어서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약물,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인명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앞으로 정부는 음주나 무면허 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를 못하게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그리고 마약과 약물 사고를 내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전체를 가해자에게 받아내게 하기로 했습니다. 사고는 가해자가 냈는데 그게 일반 고객들의 보험금 인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뺑소니라는 게 실수로 일단은 사람을 치어요. 그 이후에 잘못된 판단을 해서 도주를 하는 방법을 택하는 거라서 사실상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완전히 숨거나 그렇게 하기 상당히 어려운 범죄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는 검거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고를 내서 누군가 다쳤다 한다면은 최대한 그 사람을 구호하려는 것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근데 정말 법률적으로도 그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고 도망간다? 그때부터는 정말 살인이에요. 맞습니다. 예. 지금 뺑소니 말고 자동차로 일으킨 범죄 중에 굉장히 저한테 기억에 당시에 남았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난 사건이고요. 여의도 광장 차량 질주 사건. 다들 네.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 사건이 일어난 게 1991년 10월 19일인데 그때는 여의도 공원이 아니라 여의도 광장이었죠. 예. 근데 그 여의도 공원 되기 전에는 거기 정말 다 벌판이었죠. 아스팔트. 예. 예. 지금 한강 둔치처럼 거기 이렇게 많이 갔던 맞아요. 거예요. 예. 맞아요. 그 자전거 타고 롤러스케이트 타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거기서. 이 사고가 일어난 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고 사람 많이 모였죠. 아이들 자전거 타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하는데 녹색 하이드 한 대가 갑자기 질주를 해서 들어와요. 200m를 가면서 23명을 쳐요.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20살 김용재 씨가 훔친 승용차를 과속으로 몰아 광장에서 주말 오후를 보내던 학생 시민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KBS 본관 앞길에서 여의도 광장 쪽으로 차를 과속으로 몰아 닥치는 대로 사람을 치어서 12살 지군과 6살 윤군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또 학생과 시민 21명이 한꺼번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이들로 주말을 맞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의도 광장에 놀러 나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이 차가 들어오자마자 초등학교 5학년생 자전거 타던 아이를 치어요. 아이는 현장에서 바로 사망합니다. 조금 있다가 6살짜리 아이를 또 칩니다. 이 아이도 바로 사망합니다. 그때 방송 뉴스를 보니까 그 라이드 속도가 시속 100km였다고 해요. 사람들이 알았죠. 아, 저게 사람을 치러 오는 차구나. 막 도망을 가죠. 살인질주네요. 살인질주죠. 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죠. 뭐 피투성이에 뭐 부서진 자전거 파편, 뭐 옷가지, 뭐 신발 막 이런 거 널려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일단 그 차 주위로 몰려듭니다. 몰려들어가지고 이거 누가 운전했냐. 막대기랑 이런 걸로 차 유리창을 깨고 그 사람을 끌어냅니다. 끌어냈는데 옆에 있던 여자 중학생이 잡고 가까이 오면 내가 이거 찌르겠다. 다행히 너무 이제 이건 정말 하늘이 도운 건데 벨트 버클에 찔려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여학생은 안 다쳤고 옆에 있던 시민들이 이 칼 든 손을 잡고 완전히 분노해서 붙잡았죠. 경찰차 오고 이제 뭐 앰뷸런스 오고 해서 이 녀석도 경찰서로 데리고 갑니다. 저도 이제 사회부에서 경찰 기자를 할 때 가끔 흉악범 잡힐 때 그 경찰서로 막 가거든요. 그럼 보통 범인들이 이렇게 잠바 같은 거 눌러 쓰고 말 안 해요. 그냥 죽을 죄를 졌습니다. 뭐 이 정도인데 이 녀석은 정말 많이 떠들어요. 왜 그런 일을 저지르셨습니까? 뭐 물어보면 카메라 앞에서 사람이 싫어져가지고 그냥 다 죽이고 싶었다. 이제 살아봐야 마찬가지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죽자. 뭐 이런 말 막 합니다. 범인이 누굽니까? 김용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져 갖고요. 한마디로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어 갖고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긴 살았어요. 되게 눈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약시였는데 안경 살 돈이 없어가지고 안경도 못 끼는 그런 정도의 경제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눈이 나쁘니까 운전면허도 없었어요. 무면허로 지금 무면허. 그 차도 훔친 차였고요. 세차장, 나이트클럽, 뭐 인형공장, 중국집 이런 데서 일을 하는데 눈이 너무 나쁘니까 자꾸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금방 잘리고 계속 울분에 찬 삶을 살았던 거죠. 텔레비전을 보는데 여의도 광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는 불행한데 너희들은 행복한 것 같고 너희들도 상처받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그래서 그렇게 살인 질주를 해요. 카메라 앞에다 대고 나는 어차피 이 세상 이제 살아봐야 마찬가지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당시에 한창 유행했던 그런 말 쓰고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런 놈이 쓸 말은 아니죠. 김용재 같은 사람이 쓸 말은 아니고 자기가 치워 죽인 어린이들은 뭐 무슨 죄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김용재는 사형 판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이 사람은 30살이 되기 전에 사형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사회의 문제라고 이제 가끔 표현을 하잖아요. 김용재 같은 경우는 자신의 부모나 자기에게 뭔가를 저지른 사람들한테는 조금의 책임이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런 사회란 것이 나 아닌 모든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인간 중에 누구라도 해를 입히는 게 복수를 하는 거다는 것도 아주 이상한 개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거를 설정하고 거기에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죠, 사실은.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노를 좌절로 이어지기 전에 단계가 뭐냐 하면 무력감이에요.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에 너무 심하게 빠져가지고 결국은 분노로 치환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 유형이거든요. 그렇죠.